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이 TACS 중에서도 이제 모터 펑션을 타겟으로 한 이 TACS들 중에 이 서로 다른 좀 몽타주를 사용하는 논문들 3편을 좀 조사를 해서 이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Behavioral Brain Research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 Behavioral Science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6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 파트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 우선 양손 운동 같은 경우는 두 손의 협응이 필요로 하는 운동이고, 특히 이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리어와 이 양손 운동에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최근 손해라는 이 손의 영역 역시 양손 운동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어떤 좀 일부 선행 연구들에서는 TDCS를 기반으로 이 양손 운동 능력을 좀 변화를 시켜보려고 시도가 되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연구마다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이제 TDCS가 아닌 TACS를 기반으로 이제 그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리아 이 SMA라는 영역에 자극을 인가를 했을 때 TACS의 주파수에 따라 양손 운동 능력이 변화됨을 확인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이 프로키니에 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이 뉴런에 대한 억제 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작용을 하고, 이런 억제 작용을 기반으로 운동 동작의 효율적 제어, 그리고 어떤 운동 능력의 향상, 이런 것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이 손의 이 프로키네 세포는 감마 주파수 대역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하고, 따라서 손의 영역에 이 감마 대역에, 그래서 70Hz 정도의 이 TACS 자극을 인가할 경우 이 프로키네 세포의 활성화로 인해 운동 기능의 향상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아직 이 손에 인가하는 TACS가 양손 운동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당연히 이 손에 자극을 인가했을 때 어떤 운동적인 향상이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좀 조사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험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2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이 실험이 수행이 되었고요. 실험 태스크는 오른쪽 그림 상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 PBT라고 불리는 이 태스크를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에 이 C와 같은 형태의 무언가를 저 판에다가 꽂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오른손으로 저 길쭉한 봉을 꽂고, 그리고 이제 왼손으로 저 동그란 너트랑 살짝 뭐 두꺼운 저 봉 같은 거를 같이 꽂아서 저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은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과제, 이 PBT라는 태스크를 총 13세션 그리고 1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 1분 동안 몇 개의 완제품을 만들었는지를 평가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TACS 태스크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좀 약어로 표시를 해놨는데, 총 4가지 조건의 TACS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M이라고 해서 그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리아 SMA에 전극을 부착하고, 그 왼쪽 숄더에다가 다른 전극을 부착을 하는 조건, 그리고 손에다가 자극 인가를 손해랑 왼쪽 숄더, 그리고 손에 SMA 숄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쉔 조건, 가짜 자극 조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자극 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A의 위치를 1020 시스템의 이제 센트럴 라인, 미들 뭐 중앙 라인에서 지금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한 3cm 가량 요 앞쪽으로 내려서 자극 전극을 하나 부착을 하고, 손에 자극을 인가하는 자극 전극은 요 이니언, 이 뒤통수를 만져보시면 조금 뾰족하게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니언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거기다가 전극을 부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깨는 당연히 왼쪽 숄더에 그냥 전극을 부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극 세기는 1mA, 프리퀀시는 70Hz, 그리고 자극은 총 1분 동안에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 총 60초 동안 쭉 인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스크를 이제 쭉
3개를 진행을 하는데 T1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됐고 12개가 있고, 이거 지금 보시면 3개의 세트로 나눠서 이 각각의 랜덤하게 자극 조건은 인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논문에 나온 문구로 봤으면은 무작위 순서로 4개의 조건에 THS를 인가했다는 문구가 있고, 그리고 뒤에 제가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그 결과에 인디비주얼한 플랫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인디비주얼 플랫에서 이제 그 스팟들을 셌을 때 스팟이 이 피험자의 개수와 일치하는 걸로 봤을 때, 이 메서드 파트에 뭐 세 세트를 뭐 했네, 뭐 아니면은 이거를 지금 이 그림처럼 세 세트를 인디비주얼하게 한 것처럼, 랜덤 오더로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온 게 오류고, 사실 그냥 4개씩 한 세트가 아니라 3개씩 한 세트로 묶어서 총 이제 4조건을 이제 모든 피험자에 대해서 골고루 무작위 순서로 실험을 쭉 진행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 조건 중에 이 SMA 그리고 손해를 좀 같이 자극을 인가하는 컨디션이 있는데,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진행한 선행 연구에서 70Hz THS가 운동 기능 향상 효과를 유도하기는 하는데, 이게 손해랑 그리고 이 SMA, M1 그러니까 모터 에리어에 인가됐을 때 더 잘 나타났다라는 선행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도 함께 넣어서 이 이제 저자들은 이 손해랑 SMA에다가 자극을 인가하는 이 조건이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이제 이 논문에 대한 메인 결과들인데, 우선 왼쪽 상단에 있는 결과는 베이스라인인 T1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극 조건들 쭉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들을 쭉 본 거고요. 여기에는 자극 조건을 따로 나누진 않고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뭐 T1 베이스라인 대비 T3부터 T13까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뭐 T2부터 T2 대비 뭐 T6부터 끝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일부 조건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런 효과가 뭐 성능의 향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자극 조건에 따른 차이를 본 게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디스커션 파트에서 별로 따로 추가로 이제 설명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자극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결과는 이 2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 조건 SMA 그리고 손해 플러스 SMA 그리고 가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값이 클수록 모터 퍼포먼스가 향상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쉔 조건과 비교했을 때에는 모든 자극 조건에서 성능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손해 조건이 이 SMA 조건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런 운동 성능의 향상이 확인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언급하기를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될 점 같은 경우로, 이 손해 조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피험자가 이 성능적인 향상이 나타났다라고 좀 따로 문구를 적을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베이스라인에 대한 T1에서의 성능 그리고 이제 성능적인 차이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보는데, 이 손해 조건에 대해서만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 손해 조건이 기준 성능이 낮은 피험자들까지도 이렇게 성능적인 모터 운동 능력의 향상을 유도해낼 수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디스커션을 쭉 봤을 때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우선 손해 자극이 양손 운동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최초의 논문 사례다라고 자기들이 아는 한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손해가 양손의 정교화 그리고 운동 수정 및 실행과 연관이 있어서 성능이 좀 향상이 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인트로 파트에서 언급드린 프로키니아 세포라는 거에 억제작용이 정말 자기들의 가설대로 이렇게 작동을 해서 이런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TDCS
자극 같은 경우에는 한 손에 대한 어떤 운동 능력의 향상 효과는 본 적이 있었지만 양손에서는 아직 어떤 좀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 양손 운동 성능의 향상을 위한 어떤 신경 재활 프로그램을 좀 설계하는데 본 논문의 결과가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자기들이 이제 가설로 세웠을 때에는 기존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이 손해랑 모터 에리어에 동시에 자극이 인가됐을 때 성능적으로 가장 큰 향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왜 안 나타났는가에 대한 고찰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손해랑 모터 에리어에 자극이 인가됐을 때 어떤 본인들이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어떤 신경망의 강화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TACS 70Hz의 TACS를 했을 때는 우선 두 뇌 영역 사이에 신경망 강화를 위한 이 뉴럴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신경 전달에 필요한 시간이 5에서 7ms 가량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 5에서 7ms라는 시간이 70Hz 자극의 이 페이즈, 그러니까 위상이 반대로 안티페이직하게 변동이 되는 시간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두 뇌 영역 사이에 위상이 동기화가 일어난다거나 어떤 신경망 강화가 이루어지기에는 이런 위상의 좀 변화로 인해 이런 신경망 강화가 잘 안 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들의 가설과 달리 이런 가장 큰 어떤 성능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BMC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4 이 Q3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논문의 인트로를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신체 운동과 신경 재활에는 이 신경 가소성에서 발생하는 운동 성능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반복 훈련이 좀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적인 변화는 어떤 인코딩 과정을 통해 발생을 하고, 실제로 어떤 이 슬로우 TACS, 슬로우 웨이브 TACS를 기반으로 어떤 이런 인지학습 과제에 대한 인코딩 성능의 향상을 보고한 연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슬로우 웨이브는 브레인에서의 이 슬로우 웨이브는 뭐 여러 인지, 기억 등 다양한 기능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이 슬로우 웨이브 TACS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들은 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슬로우 웨이브 TACS가 이 운동 능력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요걸 좀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Q3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고 온 이유도 일반적으로 모터 펑션을 타겟으로 한다면은 알파 혹은 뭐 베타, 좀 높게 잡으면은 감마에서 뭐 하이 감마 이 정도까지는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 논문에서는 특이하게 0.75Hz로 자극을 인가를 해서 요거는 좀 몽타주는 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몽타주긴 했지만 자극 헤르츠가 워낙에 좀 특색이 있다 보니까 좀 들고 와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실험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은 총 42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태스크는 모터 트레이닝 태스크가 수행이 되었는데, 이 모터 트레이닝 태스크는 왼쪽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왼손 엄지를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외전 시킨다 라고 한다는데, 이제 요 태스크를 이제 쭉 수행을 하게 되고 15분 동안 두 블럭 각각 15분 동안 두 블럭 총 30분 동안 수행이 되게 되고요. 해서 토탈 이제 900회 이렇게 수행이 태스크를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각 트라이얼은 이 메트로놈에 맞춰서 일정 주기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 TMS를 사용을 했는데요. TMS를 기반으로 이제 왼손 엄지에 대한 이 핫스팟을 찾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5초 간격으로 총 20개의 TMS 펄스를 쏴서 MEP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총 이제 60개의
MEP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각각 베이스라인에서 20개, 이 태스크 종료 후 5분 후에 20개, 그리고 이제 실험이 끝나고 24시간 후에 와서 다시 20개를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TACS에 의한 어떤 모터 성능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엄지에다가 이제 가속도계를 붙여가지고 이 20회 동안 이 동일한 모터 트레이닝 테스트와 동일한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 가속도의 변화 또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총 60회의 이제 가속도 센서에 대한 그 속도 값을 측정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 그리고 모터 트레이닝 직후 그리고 이제 TMS랑 동일하게 이제 24시간 후에 와서 한 번 더 20회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TACS 파라미터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ACS 조건은 이제 실제 TACS 조건 그리고 쉔 조건 이렇게 두 조건이 존재하고요. 자극 전극의 위치는 핫스팟 그리고 레프트 서프라 오비탈에다가 전극이 부착됩니다. 이게 TACS든 TDCS든 이런 논문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서프라 오비탈이라는 영역들이 좀 자주 언급되는 편이라 이거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단 그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아래다가 그림 들고 왔는데요. 그냥 눈 위에, 눈두덩이 위에다가 붙였다. 이제 눈꺼풀이죠. 근데 여기 뼈에다가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극 세기는 1mA, 자극 프리퀀시는 0.75Hz, 그리고 자극은 총 30분 동안 인가되었는데 이게 15분 동안 태스크하고 1분 쉬고 다시 15분 동안 태스크랑 자극이 인가되는 이런 시퀀스다 보니까 다른 연구들과 같이 정말 깔끔하게 30분 연속되는 자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메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가속도계에 대한 이제 변화인데요. 베이스라인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없고 이 이 모터 트레이닝 태스크 직후에도 조건 간 차이는 없지만 24시간 후에는 실제 TACS 조건에서 쉔 조건 대비 이런 움직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빨라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 MEP 같은 경우에는 MEP 앰플리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해서 이 논문에서 이 결과들을 쭉 종합적으로 봤을 때 디스커션 파트를 보면 이 슬로우 웨이브 TACS가 어떤 운동 훈련, 모터 트레이닝에 대한 능력 개선 효과를 보이고 이게 좀 장기적으로 24시간 후에 나타났으니 장기적으로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됨을 이제 보여준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이 MEP 결과에 대해서는 이 태스크, 그러니까 자극 없이 태스크만 수행을 해도 이 MEP의 변화가 있다 라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는 본인들로서도 정말 이제 예상치 못한 의외의 결과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 혹은 가설로 우선 이 충분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스크랑 자극 이후에 어떤 충분한 기간 동안 이런 MEP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이 MEP가 이제 훈련, 그러니까 모터 트레이닝 어떤 태스크 후 15분 후 어떠한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보고를 하는 연구들이 좀 존재한다고 합니다. 반면 이런 태스크가 끝난 직후에는 또 이런 MEP가 안 나타난다 라고 언급을 하는 연구들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들이 자극 후 이제 5분 후에 찍기는 했는데 이 MEP를 20회만 찍기 때문에 그렇게 한 1분 한 100초 정도 되니까 한 1분 40초가량밖에 측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지속적으로 찍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눈에 안 보였던 게 아닐까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통합을 해서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 슬로우 웨이브 0.75Hz의 TACS가 뭐 기존 서양 연구들에서 말하는 뭐 인지 능력에 대한 뭐 인코딩 강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운동 훈련에 대한 개선 또한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선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Topics in Stroke Rehabilitation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리해빌리테이션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2 Q1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논문의 경우 2016년, 그러니까 좀 옛날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영역에 자극을 인가하고 그리고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 논문의 인트로를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선 일부 선행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의 혈액 공급, 병변 뇌 영역의 혈액 공급의 부족으로 이 병변 영역의 활동성이 좀 억제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런 혈류를 회복시킨다면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따라서 최근 연구에서 이 뇌간이라는 부위랑 이 소뇌의 일부 영역이 뇌 혈류 조절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이 소뇌에 인가된 이 TDCS가 이 소뇌 그리고 시상 하부에 자극을 이제 전달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뇌 혈류가 증가하였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연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른 뇌 자극 기법 중 하나인 이런 TACS 그리고 tRNS도 이 뇌 활동을 좀 변화를 시켜서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중 TACS는 자극 인가 이후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적 회복을 좀 보고하는 연구 또한 좀 일부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후 환자의 신경학적 이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TACS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임상적 평가 그리고 좀 혈력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 TACS의 효과를 조사하였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험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총 56명을 대상으로 수행이 되었고 모두 이제 뇌졸중 환자들이었고요. 모든 피험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평가 방법 중 이제 임상 평가인 이 NIHSS라는 거는 실험 전날 한 번, 그리고 모든 자극 세션이 끝나고 하루 뒤에 이렇게 평가가 별도로 수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TCD라고 하는 이 뇌혈류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극 전후로 측정이 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첫 번째 세션 전후 그리고 마지막 세션의 자극 전후에 측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극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TACS 그룹 그리고 어떤 자극도 없는 컨트롤 그룹, 이렇게 두 개고요. 자극 몽타주는 양측 마스토이드에 부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극 세기는 0.4mA 그리고 프리퀀시는 20Hz, 자극은 총 30분 동안 인가가 되었는데요. 3주 동안 총 15세션을 진행을 하는데 주중에만 자극이 들어간 이 세션들이 독립적으로 수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5일씩 3주 해서 15번 이렇게 인가가 되었고요. 이 모든 피험자들은 이런 자극을 인가를 받거나 아니면 컨트롤 그룹에 상관없이 이 병원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어떤 그 표준 재활 시스템을 이제 수행을 하였다라고 하고, 이 표준 재활 시스템은 유산소 운동, 호흡 그리고 자세 훈련, 기능 훈련, 언어 인지 훈련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사용된 이 평가 지표들 중에서 이 NIHSS 같은 경우에는 총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지, 운동, 시각, 감각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지표들이 있고, 이거는 다 의사들이 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변 영역인 왼쪽 팔의 움직임이 저 정도면은 몇 점, 이게 시야가 어느 정도가 안 보이거나 이러면은 몇 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이 TCD 같은 이 뇌혈류 초음파의 경우 이 미들 셀레브럴 아트리, 그러니까 MCA, ACA, PCA 이렇게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 민 플로우 벨로시티라고 해서 이제 혈류 속도를 측정을 하고, 고슬링 펄서틸리티 인덱스라고 해서 이게 혈관상의 이제 이 혈관의 저항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낮으면
이게 더 많은 혈류가 흐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지표인데, 그래서 이 두 지표를 세 개의 영역에서 측정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 대한 메인 결과입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게 혈류 속도,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저항인데요. 혈관 저항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병변 뇌 영역 그리고 병변 비병변 영역을 나눠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벨로시티, 그러니까 속도, 혈류 속도가 모든 측정된 이 모든 영역에서 자극 조건이 이 컨트롤 그룹 대비 통계적으로 모두 다 유의미하게 더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는 이런 경향성은 비병변 영역 또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 MFV와 마찬가지로 이 PI, 그러니까 혈관 저항도 마찬가지로 병변 영역 그리고 비병변 영역 할 거 없이 모든 이 측정된 뇌 영역에서 이 TACS 그룹이 컨트롤 그룹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혈관성 이 저항이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걸 봤을 때 이 first 그리고 15, 1, 15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혈류 변화를 자극이 인가되는 첫 번째 세션, 그러니까 첫째 날, 그리고 자극이 인가되는 마지막 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 자극이 처음 측정 인가되는 이 첫째 날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도 유의미한 걸로 봤을 때 이 TACS가 자극이 인가되는 첫째 날, 그러니까 직후부터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혈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봤던 첫 번째, 15번째 요거를 그냥 한 번에 뭉쳐서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봤을 때는 우선 MFV 같은 경우 이 비병변 영역에 이 ACA라는 영역에 대해서만 TACS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혈류 속도가 더 높았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반면 혈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이 영역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TACS 그룹에서 저항이 낮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로 쭉 미루어 봤을 때 이 논문에서는 이 TACS, 마스토이드에 인가되는 이 TACS가 처음부터 이런 혈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혈관 저항의 경우 이 마지막 세션까지, 그러니까 이런 본인들이 의도한 처음부터 나타났던 이런 효과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원인으로는 이제 선행 연구 중에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연구기는 한데요. 이 RVLM이라는 뇌 영역이랑 그리고 소대, 뭐 경막핵이라고 불리는 뭐 이제 FM이라고 이제 뭐 부르는 이런 뇌 영역에 전기 자극이 인가되면 혈류가 최대 185%까지 증가를 한다라는 보고를 하는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마스토이드에다가 어떤 소음을 기반으로 하는 자극이 인가될 경우에 운동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의 반응성이 향상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TACS도 이런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뭐 RVLM, 뭐 손해, 뭐 이런 뇌 영역에 자극이 전달돼서 이와 같은 어떤 혈력학적 변화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림에 없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 NIHSS라는 이 임상 평가에서도 사실은 이 TACS 그룹이 이런 컨트롤 그룹보다 총점으로 봤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성능이 개선됨을 보였고, 그리고 뭐 어떤 뭐 시각이나 뭐 어떤 감각적인 이런 항목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이 TACS가 실제 환자의 성능적 개선에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 혈류 속도의 증가가 운동장애 그리고 실어증 회복과 연관이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한 연구를 기반으로는 이 본인들의
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THS의 혈력학적 변화를 유도한 이 결과가 환자의 혈력학적 변화를 유도해서 회복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논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 발표를 하면서 이 논문들에 대해 아쉬웠던 점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두 번째 논문의 인트로덕션 내용이 좀 아쉬웠는데, 뭐였냐면은 해당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직접 읽어보면은 본문에 NREM, 슬로우 웨이브, 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반복적으로 단어든 문구든 이렇게 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해당 논문의 목적은 이 슬로우 웨이브 THS를 기반으로 모터 펑션을 어떻게 좀 변조해 보고자, 아니면 여기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는 것인데, 이런 모터 펑션이랑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인지, NREM은 이제 수면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계속돼서 언급되는 게 좀 이 논문의 타이틀과 매칭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인트로를 좀 찬찬히 읽어보면은 이 슬로우 웨이브랑 좀 연관이 있는 어떤 인지 기능에 대한 인코딩에 대한 기능, 요거에 과연 운동 능력에는 어떤 효과를 미칠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THS로, 슬로우 웨이브 THS로 이 인코딩 능력을 좀 건들 수 있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에 대한 게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슬로우 웨이브, LREM,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합리적인 플로우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면은 이 본인들이 조절하고자 하는 어떤 슬로우 웨이브 기반의 이 인코딩 관련된 펑션들이 모터 펑션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 언급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 논문들에서 THS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주파수를 기반으로 뇌 활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의 논문 모두 EEG든 NIRS든 이런 좀 뇌 활동성의 변화를 그래도 좀 비교적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제가 발표한 이 마지막 논문, 세 번째 논문의 경우 기존에 제가 조사했던 이 모터 펑션에 대한 연구들과 정말 상이한 작은 몽타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스토이드에 인가되는 이 THS가 기존 연구들처럼 뇌의 활동성을 조절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뇌 혈력학적 변화, 혈류량이라든가 뇌 혈관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변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와 몽타주가 다른 점, 이런 것도 다 목적 자체가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괜찮다, 오히려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몽타주를, 그러니까 두피에다가 전극을 부착하는 THS 연구들도 환자의 어떤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몽타주를 사용하는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이 혈력학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요 논문의 이런 자극 방법이, 몽타주가 어떤 점에서 더 우월하고 더 좋은지, 이런 게 좀 간략하게나마 언급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